반갑습니다. 항무사 전문 강사 강재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여러분의 만남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재미 유튜브 항무사 시작된 지 제법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저도 순수한 열정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최초 교과였던 고조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석기 혁명으로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고 사유재산이 인정되면서 계급이 발생하게 되고 필연적으로 전쟁이 빈발하게 됩니다. 이 빈발하는 전쟁 속에서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를 만들게 되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였던 고조선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고조선의 핵심 포인트, 출제 포인트만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조선은 당군 왕금이 BC 2333년에 세웠던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입니다.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형성되었고 철기 시대까지 계속됐던 굉장히 오래된 나라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것, 바로 당군 왕금은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당군이라는 직책과 왕금의 직책을 합친 말이죠. 당군은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 오늘날로 말하는 종교 지도자에 해당하는 직책이고, 왕금은 왕으로서 정치 지도자에 해당되는 직책입니다. 따라서 그 당시 이 두 가지 직책을 동시에 겸임했다는 사실은 고조선 사회가 정치와 종교가 하나 되는 정교일치의 사회다. 다른 말로는 재정일치의 사회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그렇지 않죠. 오늘날은 정치와 종교가 엄격하게 분리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대통령이 종교에 개입할 수 없죠. 이러한 점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당군의 건국사라가 등장합니다. 고대사를 공부하다 보면 우리는 설화나 신화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물론 지어낸 얘기죠. 사실이 아닙니다. 현대적 관점에서 볼 때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얘기죠. 하지만 사실이냐 아니냐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만들었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한테 던지려고 하는 메시지, 그 상징성을 읽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당군의 건국사라. 하늘을 숭배하는 환웅부족이 있었고 이 부족이 고물숭배한 부족과 결합해서 만든 나라가 바로 고조선이었다는 사실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조선에는 아주 훌륭한 통치 이념이 있었습니다. 바로 홍익인간이죠. 사람들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좋은 통치념도 갖고 있었다는 사실도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고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유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탁상식 고인돌, 북방식 고인돌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비파형 동검, 그 다음에 미송식 토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물들 통해서 고조선 세력 범위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고조선은 요령지방을 중심으로 성장했고 만주와 한반도 북부까지 걸쳐져 있었던 굉장히 넓은 영토를 자랑했던 강대한 제국이었던 사실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조선에는 8조법이 있었습니다. 왜 8조법이냐? 법조항이 8개 조항이 되는 8조법인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3개 조항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외우실 필요는 없고 머리로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역사는 단순한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머리로 이해하는 게 우선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3개 조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람을 죽인 자는 상에 처한다. 생명 존중 사상이죠. 굉장히 무서운 법입니다. 오늘날에도 살인범이 사형까지 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지 않습니까? 여러분 뉴스 보시면 살인범이 사형까지 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이 당시는 어떻습니까? 살인을 하면 이유이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상에 처한다. 굉장히 엄격한 법이다. 그만큼 사람의 목숨을 귀하게 여겼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어떻게 합니까? 곡식으로 갚는다. 바로 노동력을 중시했던 것도 알 수 있고 바로 농경사회였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로 삼는다. 바로 사유재산이 인정되었고 노비라고 하는 계급이 발생한 신분제 사회였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자는 돈으로 갚으려 하기 때문에 돈이 사용됐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고조선의 8조법은 우리에게 많은 고전사의 비밀을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고조선의 가장 중요한 출제 포인트, 핵심 포인트는 바로 영과의 대립,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등장하는 위만조선입니다. 고조선은 BC 3세기에 부왕과 준왕으로 왕위가 세습되면서 왕권이 강화되고 세력이 확장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서 지방을 경계로 중국 서쪽에 있었던 연나라와 대립하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위만조선이 등장하게 돼요. 위만조선은 뭐냐면 연나라 사망 위만이 자기 나라에서 정치적 변란이 일어나니까 고조선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그 당시 고조선의 왕이 바로 준왕인데요. 이 준왕이 위만을 불쌍히 여겨서 국경 지방에 땅을 떼주고 여기서 살게 하게 됩니다. 위만은 무리 1000명 정도를 끌고 왔는데 그 과정 속에서 세력을 키워요. 키운 다음에 배은망덕하게도 자기를 거둬준 준왕을 몰아내고 자신이 고조선의 왕이 되는 이런 끔찍한 정치적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후부터를 그 이전과 구별을 하기 위해서 위만조선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잘 기억해 두십시오. 위만조선은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굉장히 발전하게 됐는데 특히 위치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중국 한나라와 한반도 남부에 있었던 진나라에서 있었기 때문에 중개 무역으로 많은 부를 독점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한나라가 굉장히 실투를 느끼게 됩니다. 특히 그 당시 중국의 황제가 바로 무제였거든요. 여러분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황제죠. 이름도 무제입니다. 무제, 싸울 무자. 그리고 중국인들이 굉장히 존경한 황제죠. 이 한무제가 결국 고조선을 침략하면서 고조선과 1년간 가까이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고조선 잘 버텼습니다. 1년 동안 잘 정했지만 결국에는 BC 108년 멸망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역사 속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왜 멸망했냐? 바로 지배층의 내부 분열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역사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한 나라, 한 왕조가 망할 때는 물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지만 가장 중요한 멸망 원인은 바로 지배층 내부의 분열입니다. 집안 싸움이 큰 화를 부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고조선이 멸망한 다음에 한무제는 고조선의 옛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고조선의 옛지역에다가 일종의 식민 통치 기구로 할 수 있는 한군현 또는 한사군을 설치합니다. 4개의 군이 있었거든요. 낙랑, 임둔, 진번, 현도입니다. 물론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이 중에서 낙랑 정도는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낙랑은 한 군현 중에 가장 체력이 강성했었고 가장 오랫동안 한반도에 존속했던 군입니다. 잘 기억해 두십시오. 자, 이 한 사군과 관련해서 굉장히 뜨거운 한국 고대에서의 논쟁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 낙랑의 위치 문제입니다. 낙랑이 도대체 어디 있었냐? 이걸 놓고 한국 고대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주류학계, 강단학계에서는 이 낙랑의 위치를 평양, 대동강 일대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북한이라든지 민족주의 사학에서는 요동이나 요소를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뜨거운 대립이 벌어져서 결론이 안 나고 있는데 이제 감정적 대립까지 벌어지고 있거든요. 제가 어느 편을 들 수는 없습니다. 저는 뭐 고대사를 전공한 연구자도 학자도 아니고 뭐 그럴 역량도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서로 열린 마음으로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서로의 말을 경청하면서 건설적인 토론으로서 좋은 이런 결론에 도달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면 오늘 고조선 강의는 끝나는데요. 한 번 더 핵심 정의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궁왕금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 직책 이름이다. 따라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고조선이 정교일치 사회다 또는 재정일치 사회였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조선의 건국자라가 우리한테 던지는 메시지는 바로 하늘을 숭배했던 환웅부족과 고물 숭배했던 부족이 결합해서 만든 나라였다는 사실, 그리고 고조선에는 홍익인간이라고는 아주 훌륭한 통치 이념이 있었다. 바로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뜻이었죠. 그 다음에 고조선의 세력범위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유물로는 북방식 고인돌, 비파형 농검, 그 다음에 미송시 토기가 있었고 고조선의 세력이 굉장히 넓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조선에는 팔조법도 있었죠. 이 팔조법을 통해서 우리는 고조선 사회의 모습을 많이 알아낼 수 있습니다. 바로 생명존중사상, 노동력 중시, 그 다음에 농경사회, 사유재산 인정, 그 다음에 노비라고 하는 계급이 발생했고 이런 것들도 알 수 있다는 사실도 꼭 기억해 두십시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실제 포인트는 뭐라고요? 바로 영과의 대립과 그 과정 속에서 등장하는 위만조선이었다. 이 위만조선이 너무 강성해지니까 바로 한무제가 고조선을 침략하게 되고 BC 108년 고조선이 멸망하면서 고조선은 우리 역사 속 뒤로 아쉽게도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이 고조선 옛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한나라가 설치된 4개군, 한사군 또는 한군현도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막막하시죠? 범위는 너무 광범위하고 외워야 될 것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사의 흐름을 잡고 흐름이 반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시대별, 영역별로 핵심 개념만 잘 정리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령과 정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응원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사 강사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은 실력도 중요하지만 항상 강조하는 말씀이지만 바로 열정과 진정성과 사명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유튜브를 하는 이유도 뭡니까?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돈도 벌면 좋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올바른 역사를 많은 분들한테 알려서 그분들이 역사를 사랑하게 되고 쉽고 재밌게 역사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한국사 강사하셔야 될 덕목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순수한 열정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많이 구독해 주시고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의 든든한 멘토로서, 훌륭한 멘토로서 끝까지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굉장히 힘든 시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힘드실 텐데 그러한 경우를 할지라도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마시고 끝까지 저와 함께 잘 이겨나가셨으면 합니다. 역사를 뒤돌아보면 언제나 시련과 고난은 닥쳐오게 됩니다. 우리 민족도 나아가서는 우리 인류도
그러한 시련과 고난을 잘 극복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까지 존속할 수 있는 것이죠. 개인의 인생을 보더라도 항상 좋은 날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도 있죠.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승패가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에서 성공한 사람들, 존경받는 인물들은 잘 참고 견뎌낸 겁니다. 여러분, 인욕과 절제에 인생의 성공이 달려 있습니다. 저와 함께 잘 이겨내고 긍정적인 힘을 잃지 마시고 끝까지 파이팅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사 전문 강사 강재민이었습니다.